한국과 미국의 외교 안보 수장이 5년 만에 2+2 회의를 개최하고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양국은 북한 비핵화가 우선 관심사란 점을 확인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는데요. 오늘 관련 소식은 국립외교원의 김현욱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공동 성명 내용부터 저희 좀 먼저 짚어볼 건데, 물론 모든 문제를 이제 긴밀하게 조율한다는 그런 목소리 이외에도 우선적으로 일단 짚은 내용은 핵 탄도미사일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가장 우선적으로 꼽힌 이 의미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교수님? 보통 2+2, 물론 이제 이번에 2+2 회의가 5년 만에 열리기는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전에 좀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2+2 회의 합의문 공동성명에서 북한 문제나 한반도 문제가 보통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의 비핵화, 네네.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 이런 내용들이 대충 담겼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번에는 예상외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문제를 집중적으로 이 관심사다, 동맹 우선 관심사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첫 번째는 미국의 입장이 상당히 좀 많이 담겼다는 점. 미국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장거리 미사일의 핵을 탑재해서 미국의 본토를 겨냥해서 위협을 계속 가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선적인 관심사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지난주에 있었던 쿼드 정상회의, 화상으로 열렸죠. 거기에서도 나온 얘기고, 미일 2+2 회담에서도 나온 것인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왔어요. 썬김 지금 아태 차관보 대행께서는 북한 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껄끄러운 거예요. 북한이 비핵화를 하는 거에 대한 대가로 미국도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을 하든지 아니면 전략 자산을 전개를 포기를 하든지 이런 것을 계속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북한의 비핵화라고 하면은 북한만 비핵화를 하면 돼요. 미국은 그런 의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즉 북한의 비핵화냐 아니면 한반도의 비핵화냐 어느 문구가 실릴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결국은 한미가 이거를 실지 않기로 한 거다. 결국은 이제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문제가 동맹의 우선 관심사다. 이 정도로 해서 아마 서로 간의 어떤 불협화음이 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이미 안 실기로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 과정에서 블링컨 장관이 좀 압박 옵션 그리고 외교적인 옵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거든요. 압박과 외교적인 옵션. 이 발언은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물론 이게 대북 정책 리뷰가 언제 끝날지 좀 봐야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미국의 바이든 정부나 블링컨 장관이나 설리반 안보부 장관이 대북 정책 관련돼서 얘기를 한 거를 보면 외교와 협상을 중심을 두되 제재에 기반해서 하겠다는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재라는 카드를 가지고 북한과 협상에 있어서 북한을 몰고 가겠다. 북한을 컨트롤할 수 있는 카드는 제재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두 번째는 결국은 한국과 일본의 입장이 골고루 담긴 게 아니냐. 일본은 계속해서 북한을 위협으로 몰고 가고 있거든요. 결국은 북한이 계속해서 이제 위협이 돼야 일본 입장에서도 방위력을 늘릴 수 있는 구실이 계속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한국은 거기에 반해서 평화 프로세스를 계속 굴리고 싶어 하고 북한을 위협으로 몰기보다는 대화의 상대로 자꾸 정책적인 방향성을 만들어가고 싶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블링컨 장관하고 오스틴 장관이 일본, 한국을 온 것도 결국은 북한 한반도 문제, 북한 문제 관련돼서 중요한 두 동맹국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 리뷰에 반영을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이 두 가지가 결국은 골고루 담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리뷰가 어떻게 나올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죠. 한일의 입장이 골고루 담겼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에 압박과 외교적인 옵션이면 여기에 외교적인 옵션에 대화도 포함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기본적으로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이에요. 바이든 정부는. 근데 이게 트럼프식의 대화가 아니니까 문제인 거예요.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게 길게 실무 협상에서 깐깐하게 하지도 않고 정상회담 탑다운으로 하니까
김정은하고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나서 둘이 그냥 합의를 해버리면 모든 게 해결이 됐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시 이제 싱가포르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도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연합훈련 중단을 그냥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한국 정부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북한 정부는 트럼프식 대화를 원하는데 지금 바이든이 하려고 하는 것은 다시 정상적으로 즉 실무 협상부터 차근차근 하는 그러니까 이란식 협상을 좀 적용을 하겠다는 입장이고 예. 이란식 협상은 1년 반이 걸렸어요. 예. 그리고 150페이지의 실무 합의서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그걸 생각을 하면은 상당히 깝깝할 거란 예. 말이죠. 이거 대화 어떻게 하냐 말이죠. 예. 그리고 거기에서는 이란 핵 합의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란에 다 들어가서 사찰을 다 하고 그리고 그 우라늄 농축을 하고 있는 시설도 다 확인을 하고 했는데 북한이 사찰단 다 받아들여서 북한 다 휩쓸고 돌아다니고 의심하는 데까지 사찰하겠다 그러면 북한이 예스하고 그걸 다 어떻게 수용을 하겠냐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대화에 대한 북미 양국이 대화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그 대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용, 예. 방법 이런 것에 있어서 상당히 부딪히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뭐 이제 후반부에도 나올 얘기긴 하겠습니다만 그 이란식 모델이라는 것, 즉 트럼프 때와는 다르게 체계적으로 어떤 그 틀을 갖춰서 북한과의 대화에 임하겠다라는 미국의 방식. 북한의 입장에서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고 네.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북한 쪽에서 들려오는 그 대미 메시지라는 것이 당신들 대화 우리 안 받겠다라는 그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제 이란식 협상안이 물론 이제 긍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위 이제 동결 프리즈 앤 롤백이라 그래서 단계적 협상입니다. 1단계에서는 동결을 하고 2단계에서 실질적인 비핵화를 하겠다는 거고 그러면 1단계 합의는 상대적으로 쉬울 수가 있어요. 그냥 동결만 하면 되니까. 예를 예. 들어서 하노이 때 했던 것처럼 영변 시설 플러스 알파 정도 철폐시키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뭐 제재 완화를 주는 물론 이제 북한은 지금 제재 완화 가지고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적대시 정책 폐지를 요구하니까. 근데 어쨌든 상대적으로 1단계에서 동결 정도를 목표로 한다면 뭐 합의는 그렇게 쉬울 수는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근데 아마도 그 이란식 합의를 완전하게 북한에 이제 적용을 하기에는 뭐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뭐 실무 합의에서의 어떤 지난한 그러한 뭐 그 과정들도 있고 앞으로 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회의에서 전자권 관련 문제도 다뤄졌는데 로이드 오스틴 장관이 일단 관련해서 진전을 이루고는 있다. 그런데 방점을 전환 조건에다 찍었습니다. 전환 조건을 충족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다고 했는데 이 조건은 뭘 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뭐 이미 전 정부 때 그 조건에 기반한 전자권 전환에 합의를 했죠. 예. 근데 그 조건 중에서 미국하고 한국이 집중하는 조건이 좀 틀려요. 그러니까 미국 측은 전자권 전환을 했을 때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있느냐. 예. 그걸 보는 거고 예. 한국 측은 한반도에서의 안보 환경이 좋아졌느냐. 그거를 집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국 정부는 지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하고 북한이 더 이상 도발 안 하고 좋아졌지 않느냐. 이제 넘겨다오 이런 거고 미국은 그래 넘겨줘가지고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니네가 그거 다 감당할 수 있겠어. 뭐 예를 들어서 뭐 가능성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핵전쟁이 일어났다고 칩시다. 예. 그거 한국 정부가 완전히 다 감당하고 모든 그 기밀 서류, 핵 관련된 기밀 전략과 서류를 가지고 한반도에서 전쟁을 다 수행할 수 있겠느냐. 예, 예. 그러니까 그거를 검증하자는 거예요, 미국은. 근데 검증 단계가 트럼프 때 연합훈련 중단했죠. 예. 그리고 코로나도 겹쳤죠. 그래서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니 연내 임기 끝날 때까지는 쉽지 않겠느냐. 그게 미국의 입장이고. 그래서 이 부분 이번에는 이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 정도로 아마 합의한 것 같습니다. 예. 이것도 뭐 시간이 걸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조건이라는 걸 서로 또 상의하고 협의하려면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2+2 회의 자체에 대한 평가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이걸 이제 정례화하자라는 어떤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서요. 어떻게 좀 전망을 주시겠습니까? 글쎄 뭐 지금 그 한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외교적인 난제 중에 하나가 결국은 미중 갈등과 미중 경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그냥 우리가 미국과의 외교와 아니면 또 중국과의 외교를 닫아버린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예.
더 오히려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야 풀리는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2008년도에 그 한미 동맹을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이제 변환을 했습니다. 이제 냉전이 끝나고 탈냉전 시대에 맞게 변환을 해야 되는데 2008년도에 했단 말이에요. 상당히 늦게 하긴 했죠. 그리고 이제 2010년, 12, 14, 16 네 차례 2+2 회의를 하고 중단이 됐어요. 근데 이제 2+2 회의가 중요한 점이 뭐냐면 우리가 그 매년 그 국방장관 회의인 그 안보협의 회의는 매년 열리지만 이거는 군사적인 부분에 상당히 치중된 거고 2+2 회의는 동맹 정책에 대해서 양국이 가지고 있는 뭐 위협 인식, 전략 목표, 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성, 동맹의 방향성 이런 큰 그림을 우리가 논의를 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한미 동맹에 대해서 인식의 차이가 좀 벌어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미국은 뭐 어저께 국방장관, 국무장관, 미국에서 온 국방국무장관이 모두 발언한 걸 보시면 알겠지만 중국 얘기를 막 꺼낸단 말이에요. 네. 우리로서는 부담될 수밖에 없죠. 네네.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 한미 동맹이 중국 견제를 위해서 자꾸 이렇게 변형되길 원하는 거고 예. 한국은 야 이제 우리 평화 프로세스도 했는데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좀 대화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양극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이거 빨리 대화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2+2 회의가 시작이 됐고 이것이 정례화된다면 아주 이건 중요한 한미 동맹 간의 그 한미 간의 소통을 하고 조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마련이 됐다. 예.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예. 네. 말씀을 주셨지만 모두 발언에서는 상당한 온도차가 보였잖아요. 그래서 이번 그 모두 발언을 두고서는 이번 2+2 회담이 앞으로 남북 관계를 북미 관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남북 관계에만 치중을 하다 보면 관계를 흐트릴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는 전문가들도 있더라고요. 이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건 뭐 워낙 오랫동안 그 고위급 2+2 회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저는 한미 간의 이견이 노출되는 게 당연하다고 봐요, 오히려. 근데 이렇게 확인을 하고 공통화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정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공동성명에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은 담기지 않았던 거예요. 어제 모두 발언에서 미 국방국무장관이 했던 발언이 공동선언에 담겼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그러면은 한미동맹 이거 야 이번에 어떡하지? 이거 한미동맹 어디로 가는가? 이런 우려가 더 나왔을 거예요. 예. 근데 어제는 미국은 솔직하게 모두 발언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동맹의 상을 얘기를 한 것이고 예. 오늘도 보세요. 그 공동성명 끝나고 발언을 하는 걸 보면 뭐 쿼드 관련해서도 그 블링컨 장관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쿼드 참여 부분 협력 부분에 있어서 계속 진행 중이다 이렇게 발언을 하고 있고 또 뭐 그 지금 한반도의 비핵화냐 뭐 북한의 비핵화냐 이 부분에 있어서 정영국 장관께서는 뭐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것은 이미 한국이 비핵화했기 때문에 북한만 하면 한반도 비핵화가 되는 거다. 그런 의미로 쓴 자신감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모두 발언에서 이 그 공동성명 끝나고 양국 장관들이 하는 발언들이 예. 뭐 계속해서 서로의 입장을 반영을 하면서 이렇게 수렴되고 공통화되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앞으로 협력을 하면서 쿼드 분야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력을 하고 또 더 공통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공통화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좋습니다. 아까 저희가 잠깐 북한 얘기를 했는데요. 북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점에 대한 질문인데요. 아무튼 미국 국무장관, 국방장관, 물론 2+2 회의는 5년 만인데 이 두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를 함께 찾은 건 11년 만이니까 그만큼 뭐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인데 이 시기에 그러니까 이 방한 일정에 맞춰서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을 철회해야지 우리 대화하겠다. 뭐 이런 메시지잖아요.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아마도 그 계속해서 뭐 쿼드 정상회의나 미일 2+2 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나오는 어조를 보면서 북한도 어느 정도 미국의 대북 정책 리뷰의 방향성이라든지 진행 과정에 대해서 눈치를 챈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작년부터 트럼프 시절에 북미 간의 회담을 했던 것은 보시면 알겠지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북미가 서로 상호 군축을 해가는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예. 물론 남북 간에도 이제 군축 합의가 있었지만 그래서 그 북한이 핵 시험을 중단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중단을 하면서 연합훈련을 중단을 하고 예. 이 시작점이었지만 예. 같이 가는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작년에 나왔던 김여정 담화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는 제재 완화 가지고 안 된다. 대북적 대시 정책을 풀어야 북미 관계가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그 싱가포르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입장을 밝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걸 보면 그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에서 바이든 정부는 한미 동맹을 가지고 북한 비핵화를 흥정할 마음이 없어요. 제재를 풀어주고 제재라는 카드를 가지고 북한 비핵화를 할 것이고 북한 비핵화가 진행이 되면 제재를 풀어주지만 그게 또 결렬이 되고 잘 안 되면 다시 제재를 스냅백하겠다, 복원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예. 지금 만약에 뭐 북미 간의 상호 군축을 한다 그러면 한미 동맹이 약화되죠. 한미 연합 훈련을 뭐 중단을 해야 되죠. 그리고 뭐 전략 무기가 한반도에 진출하는 거를 또 스탑을 해야 되죠. 예. 이런 것은 뭐냐면 지금 미국의 입장은 어떻게 해서든 인도 태평양 전략 안에 한미 1·3국 공조를 해서 한국과 한미 동맹을 좀 끼워 넣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미 동맹을 더 강화시켜야 되는 방향인데 예. 북한 비핵화 회담으로 인해 가지고 한미 동맹이 약화된다? 이거는 미국으로 바이든 정부로서는 정말 원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입장을 북한은 못 받겠다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일종의 뭐 김여정 담화 엊그저께 나온 거 그리고 이번에 네. 최선희 담화를 보면 결국은 한국과 미국 모두에 대해서 일종의 경고성이다. 예, 즉 예. 뭐 그 김여정 담화를 보면 어쨌든 한국 정부에 대해서 좀 미국의 정책을 좀 바꿔달라, 확실하게 좀 바꿔라라는 압박이었고 예. 이번에는 뭐 대미 소식통, 대미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그 최선희 부부장이 직접 나서서 미국한테 이제 외치는 거죠. 적대시 정책 폐지하지 않으면 이제 대화 안 하겠다. 대화 예. 끝이다. 예.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좀 대화를 위한 북미 간의 입장 차이가 상당히 커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예. 저는 이게 글쎄 일종의 북미 간의 아주 그 기싸움이 지금 상당히 고조화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러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뭐 대화가 시작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후에 어떻게 물밑 작업이 진행이 되는지 예.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봐야 되겠다. 어느 날 갑자기 도발할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무게를 두세요? 그러니까 지금 북미 간에 그러니까 어떻게 될 것인가 한 세 가지 정도 시나리오가 있어요.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겠죠. 예. 그러니까 도발을 하게 되면은 이제 북미 간의 판이 다 깨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최후의 수단이죠. 아무리 해도 북한 입장에서 뭐 자국이 원하는 이익을 북미 회담으로 얻지 못하겠다고 생각했을 땐 도발을 통해서 또 긴장을 계속해서 올려감으로써 결국은 중국하고 미국이 북한의 입장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을 그렇게 만드는 게 이제 또 하나고 예. 두 번째는 그 대화가 계속해서 이제 결렬 수순으로 가는 거예요. 입장이 안 맞아서 계속 대화 안 열리고 질질질 끄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뭐 그러다가 이제 도발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만 이제 세 번째 가장 좋은 거는 북미 회담이 그래도 뭐 결과를 쉽게 내지 못하지만 이제 대화의 순풍을 타고 대화 프레임이 굴러가는 그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예. 글쎄 뭐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뭐 대화가 순풍을 타고 갈 것 같지는 안 보이고 예. 만약 이렇게 양측이 입장을 정리를 하지 못하고 수렴하지 못하면 북한의 도발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그래서 뭐 아마도 추후에 한국 정부의 역할 그리고 이런 물밑 작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갑작스럽게 대화 국면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예. 뭐 한번 그런 부분들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그리고 어제 블링컨 장관의 모두 발언 그리고 오늘 최선희 일부상의 담화까지 해서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두고 북한과 미국이 장외에서 협상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다. 뭐 이게 공식적인 대화는 아니지만 둘이 협상하고 있는 것과 같다 이런 견해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에 대해서 이제 자국의 입장을 자꾸 던지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이제 그 서로 간의 입장 차가 상당히 커 보이지만 예. 이게 서로 간의 입장 차이를 좁혀 나가는 하나의 과정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뉴욕에 있는 유엔 대표부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입장 차를 교환할 수도 있지만 지금과 같이 뭐 미국이 그 대북 정책의 어떤 리뷰가 끝나지 않아서
북한이 뭐 어떤 담화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하고 로우키로 가고 이런 상황에서는 서로 간에 자국의 입장을 던질 수 있는 거는 그냥 담화 발표밖에 없는 거예요. 예. 우리의 입장은 이렇다. 그럼 저쪽에서도 거기에 대응을 할 거 아닙니까? 실제 만나서 소통은 아니지만 서로의 입장을 계속해서 던짐으로써 예. 이제 얘네의 입장이 이러니까 우리의 전략은 어떻게 될까? 그렇다고 해서 뭐 저쪽 북한이 도발을 하게 내버려 둘 거야? 그게 아니라면은 어떤 얼터너티브로 가야 될까? 예. 이런 내부적인 전략을 짜 나가는 과정에서 서로의 입장이 조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북한에서 어떤 이 도발이 나오든 뭔가 이제 톤이 높은 뭐 어떤 언급이 나오든 하면 대부분의 이제 분석 중에 하나가 이건 뭐 미국을 향한 메시지도 있지만 이건 또 동시에 한국에게 준 메시지이기도 하다. 이런 분석들 많이 하잖아요. 마찬가지의 이제 질문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이제 일련의 이런 어떤 북한의 반응들, 우리 정부한테는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거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글쎄 뭐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듯이 한국 정부가 그 실제 트럼프 정부 때 북미 회담을 만들어내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뭐 그 미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직접 대화 소통을 하겠다 하면서 이제 한국 정부가 조금 좀 밀리기도 했는데 지금 한국 정부가 미국의 입장을 좀 더 순화시키고 북미 대화에 있어서 북한이 원하는 그 대북적 대시 정책 철회라든지 뭐 연합훈련 철폐라든지 이런 거를 이뤄낼 수 있는 국가는 지금 한국 정부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일본도 아니고 네. 뭐 중국도 지금 뭐 북한 문제에 있어서 뭐 직접적으로 나설 수 있는 그러한 플레이어도 아니고 예. 지금 미중 관계 속에서 중국의 대중국 압박을 어떻게 막아냈냐 그 부분에 지금 중국은 좀 더 우선시돼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마 한국에 대한 압박은 아마 대북 정책에 있어서 뭔가 미국의 입장을 좀 바꿔놔라라는 그러한 압박 차원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최선의 일부상의 담화를 보면 그 미국이 북한에 대화를 요청한 시점이나 방식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일단 무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진위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미국의 의도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북한의 의도 말씀이십니까? 미국의 의도와 북한의 의도를 다 짚어주시죠. 미국 대변인이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북한을 접촉한 이유는 reduce the risk of escalation이라 그래서 한반도에서의 긴장 위기를 낮추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 입장에서 들으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진짜 대화할 의도는 아니었네. 예. 그냥 뭐 시간벌이용이에요. 오늘 최선희 담화에도 분명히 나왔죠. 시간벌이용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계속 미국이 뭔가 대화하자고 했을 때 이제 뭐 대화를 좀 할 수 있나? 그래도 쟤네 미국 애들이 대북 정책의 어떤 리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 결말이 된 것도 아닌데 덥석 받긴 그렇고 하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뭐 긴장 완화를 낮추기 위해서라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죠. 예. 뭐 그러면은 뭐 실제 대화를 했을 때 미국의 북한에게 내놓는 카드는 북한이 기대하는 게 아닐 수도 있구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최선희 담화를 통해서 미국의 의도가 이랬다. 예. 미국은 시간벌이용으로 우리에게 대화를 뭐 구걸한 것이다. 실제 우리가 원하는 건 대북 정책 폐기니까 예. 이거를 확실하게 결정을 하고 대화를 제시를 하라라는 최선희의 이제 대미 메시지가 나온 거죠. 예. 메신저에 그럼 좀 저희가 집중해 볼까요?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담화문을 발표한 걸 보면 이게 뭐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위상이 낮아졌다라는 어떤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역할을 보면 대미 외교 어떤 총괄적인 부분들을 다 다루고 있는 그 상황을 좀 유지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직까지 최선희 부부장이 대미 창구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 담당을 오랫동안 해왔고 물론 뭐 내부적으로는 뭐 위상이 조금 낮아졌을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하노이 북미 회담 결렬로 인한 하나의 결과론적인 전반적인 그러한 북한 내의 어떤 협상을 담당하던 그러한 인사들에게 가해졌던 그러한 뭐 결과고 예, 예. 그렇다고 해서 뭐 미국을 담당하는 사람이 갑자기 뭐 중국을 담당한다가 이런 역할 변경은 없는 거거든요. 예. 최선희 부부장이 계속해서 미국을 담당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김여정 담화는
대남 메시지, 한국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하라라는 그러한 메시지 중심으로 예. 갖고 그다음에 좀 더 미국에게 중점을 두고 하는 메시지를 최선희 부부장을 통해서 함으로써 좀 더 북미 간의 대화를 이끌어내려는 그러한 실무적인 어떤 메시지를 계속 보내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실무적인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낸다 이런 견해를 주셨는데 그럼 앞으로 미국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북미 관계는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계속해서 기자들 질문하는 걸 들어봐도 예. 뭐 백악관 그 부대변인한테도 계속해서 그런 질문이 가해졌는데 계속 모른다는 거예요. 예. 네. 뭐 정책 리뷰가 끝나봐야 안다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고 근데 지금까지 나오는 즉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쿼드 정상회담 그리고 미일 2+2 회담에서 나왔던 북한 관련된 문구를 보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한국 정부가 원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이런 것도 다 빠져버렸어요. 아예 한미 2+2 회의에서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 자체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 결국은 뭐 북한이 원하는 대북적 대시 정책 폐기는 아직까지는 미국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 북한과 협상을 하기 위해서 미국이 제시할 카드는 제재 완화 정도가 아니겠느냐. 예. 지금은 그 정도 추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시기가 뭐 조금 이른 감도 있어서 더 멀리 내다보기는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만 이건 뭐 사실 그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많은 퀘스천이 달렸던 부분이라고 저도 또한 생각을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여쭙고 싶은 게 이 지금 북한이 반응을 보이는 것에서 전략적으로 침묵한다는 평가를 우리가 만약에 한다면 미 측에서 이 전략적 침묵이 오바마 행정부 때와 유사하게 전략적 인내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뭐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십니까? 예, 왜냐하면은 실제 제재 중심으로 갔을 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제재를 해서 실제 이란과 북한의 큰 차이가 뭐냐면 이란은 선거를 하는 국가예요. 선거를 예. 통해서 지도자를 선출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제재를 했을 때 지도자가 바뀌고 그래서 이란과 미국, 그 유럽 국가들 간의 협상이 개시가 됐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북한 입장에서 미국이 국제사회가 계속 제재를 한다고 해도 북한 지도자의 입장이 쉽게 변하지 않아요. 예, 예. 오히려 다른 요인들 때문에 지도자 그 김정은의 입장이 변할 수 있는 것이지. 예. 그래서 과연 제재를 통해서 북한의 입장을 변하게 만들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이 지금 솔직히 북미 회담으로서는 좀 깝깝한 것이고 예. 그래서 만약에 협상의 조건이 안 맞고 그래서 대화가 시작이 안 되고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대북 정책에 있어서 유일하게 쓸 카드가 제재밖에 없다고 한다면 예. 그러면 북한이 제재를 당하면서도 중국한테 계속해서 경제적 지원을 받고 그러면서 제재를 계속해서 이겨낸다면 뭐 오바마 정부 때 이 전략적 인내 2.0으로 갈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당시에 물론 차이점이 있다면 오바마 정부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권력을 세습받는 과정이었단 예. 말이에요. 그래서 내부적인 요인이 매우 중요했고 권력 안정화가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미국 오바마 정부가 대화를 손짓을 해도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미사일 쏘면서 내부 결속을 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예, 예. 하지만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만약 미국이 대화의 손길을 펼치고 또 제재를 한다 그러면 예. 그냥 침묵하고 도발만 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예. 오바마 때와는 조금 북한 상황이 다르지 않느냐. 예. 아마 그런 것들이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북미 간의 대화의 가능성을 조금 높이는 요인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차이점까지 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2+2 공동성명에 이어서 좀 그 먼 이후의 상황까지 전망을 해봤는데요. 이 시간은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